컴퓨터 알고리즘은 제가 01반과 03반을 맡습니다. 02반도 있는데 02반은 다른 이제 강사님이 맡게 되고요. 그래서 01반과 03반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02반은 이제 정소희 강사님이 맡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수강 정정할 때 필요에 의해서 이분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맡게 되는 01반과 03반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 기반 강의를 하기 때문에 컨텐츠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따른 성적은 반별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1반하고 3반이 따로 처리하고 대신에 시험은 같이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같은 시간에 봅니다. 수업 시간은 뭐 형식상 오프라인 수업 시간은 다르지만 시험 보는 시간은 같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과목의 목적은 이제 앞서 인트로덕션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컴퓨팅 사고력, 컴퓨테이너널 띵킹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요. 컴퓨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이지만 이게 일상에서도 보편적인 문제 해결 능력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능력, 코딩 능력과는 별개입니다. 별개지만 완전 별개는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C나 자바 이런 걸 짤 때는 알고리즘이라고 배우지 않았고요. 그냥 코딩, C 코딩, 자바 코딩 뭐 그냥 하면서 머릿속에 이 컴퓨팅 사고력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알고리즘이 이제 코딩과 별개라고 그러면 그럼 알고리즘 어떻게 표현할까? C로 표현하면 C 코딩이잖아요. 자바로 표현하면 자바 코딩이고.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거의 안 배웠을 겁니다.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C처럼 C와 비슷하지만 훨씬 자연 언어에 가까운 알고리즘 언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것을 23번 반복한다. 뭐 이것도 언어죠, 언어. 23번 반복한다. 자연 언어에 가까운 알고리즘 언어입니다. 그렇게 이제 규칙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아예 자연 언어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 언어니까. 근데 자연 언어를 쓰게 된 문제가 뭐냐면 사람마다 자연 언어가 다 다르고 문법이 틀렸어도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문법이 틀렸어도 다 이해된다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은 잘 쓰지 않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C나 자바나 이런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고리즘 표현할 때 그냥 가져다 쓰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강의에서는 순서들을 이용합니다. 플로우 차트.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 그림 그리기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제가 참 오랫동안 체험을 해왔는데요. 제가 교양 과목 창의적 사고 수업을 할 때 보통 한 두세 주는 뭘 강조하냐면 그림 그리는 거의 유용성에 대한 강조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습관이 대표적인 한 7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습관이 뭐냐면 본인이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못 그리지만 항상 그림 그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전공이 미술일까? 미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이작 뉴턴이라든지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미술가가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뭘 하냐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절차나 많은 것들을 한눈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나도 잘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서 글로 쓰는 거와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에 많이 떠오릅니다. 사실은 이렇게 글 쓰는 뇌와 그림 그리는 뇌가 상당히 다른 영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뇌의 운동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알고리즘 시간에는 계속 그립니다. 여러분들이 연필과 지우개를 준비해서 계속 그립니다. 제 수업이 사이버 강의가 아마 원래 오프라인 강의로 하면 50분이었던 거가 사이버 강의로 하면 보통은 20 내지 25분으로 줄죠. 3시간짜리 수업이라고 그러면 대략 한 75분 수업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75분은 뭐 할까요? 네, 그리면 됩니다. 제가 대부분 주에 한 번 정도 숙제를 내는데 연습인데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다시 그려보려고 합니다. 눈으로 그리는 거하고 손으로 그리는 건 전혀 다르고요. 그려서 그걸 스캔 받아서 내는 게 이제 여러분 숙제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강의실 수업할 때 강의실 수업 시간에 그리는 걸 옆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알고리즘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뭘 이해 못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서 낼 때는 제가 시간을 보통은 드려요. 한 20분 이내에 그려서 내십시오. 그럼 20분 이내에 못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한 반도 못 그렸는데 시간이 다 됐죠. 그러면 반도 못 그린 상태에서 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책을 보고 이렇게 따라서 그리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 연습장을 보고 제가 판단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20분 안에 나는 이 정도밖에 못 그렸습니다. 내가 책을 보지 않고 그리다 보니까 어디부터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이 그린 연습장을 보면서 이 학생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의 이제 잔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한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김명주 교수 알고리즘 수업 들으면 한 학기 내내 그림만 그린대요.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알고리즘이 어렵게 가르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대학원에 알고리즘 연구실이 있고요. 알고리즘으로 박사하겠다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알고리즘을 배웠던 친구들은 그림, 특히 순서대로만 이렇게 쭉 한 학기를 한다는 거를 너무 쉽게 배우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에 이렇게 플로우차트 그린 연습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예대대학교의 교육의 흐름, 에이스 프로젝트, 그다음에 소프트 중심 대학 프로젝트 그림을 거의 다 제가 그렸는데 그 정부에 제시하는 그림의 샘플을 지금 앞에서 제가 제시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개념 잡기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지고 알고리즘 복잡해져도 그림을 자꾸 그려왔던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믿으세요. 제가 교수 생활을 지금 26년째 하고 있는데 플로차트 그리면서 연습하는 거가 직접 앞에 코딩 연습하면서 프로그램 짜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거를 여러분의 졸업생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먹기는 코딩이 쉽고 효과적인데 장기적으로는 순서도 그리는 연습을 해야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주 교재는 제가 작성한 책입니다. 집필한 책인데 정보처리 기사 오래전부터 한 10년가량 써왔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편을 써왔는데 정보처리 기사 실기편이 작년까지는 5개 과목 시험을 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알고리즘이 있었고 제가 알고리즘 수업을 교재를 써봤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정보처리 기사가 국가 역량인증 시험으로 바뀌면서 알고리즘 시험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거 참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그러면서 이제 산업기사에만 남아있죠. 그래서 영진닷컴 책 중에 보면은 매년 정보처리 기사 18년, 19년, 20년부터는 산업기사로만 책이 나와있고 책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알고리즘 파트가 한 3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기사 2018년이나 19년, 자, 필기가 아니고 실기편이에요. 그다음 20년은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편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선배들한테 얻으시거나 아니면 당근마켓에서 찾으시거나 아니면 알라딘에서 찾으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도서관에서도 강의 교재 대출 서비스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PDF로 출판사에서 받아서 거기 위해서 동영상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PT 파일로 만들지 않고요. 따라서 이제 오늘 거는 강의록이 여러분들한테 나가지만 동영상과 더불어서 PDF 파일이 나가지만 이후로는 강의록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17, 18, 19, 20년이 쭉 되면서 계속 갱신했는데 주로 기출문제만 더 들어왔고 그다음에 오타만 좀 더 바꿨고요. 페이지만 좀 바뀌었지 실제는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페이지 수만 좀 바뀌었지 위치만 좀 바뀌었지 여러분들이
그냥 쭉 순서들을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 교재는 여기 토마스 코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 이외에 이제 한 3명 정도 더 썼는데 Introduction to Algorithm 우리나라 한빛미디어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보통 알고리즘의 보통 백과사전이라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 하나 정도는 보통 두고서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보면 좋은데 어렵습니다. 이 책. 네, 어려운 책인데 이 책으로 수업을 하려면 보통 한 3학기 정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정보처리 기사에서 하는 부분들은 진짜 개념적인 거고 많이 나오고 쉬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고요. 여기에서 없지만 이 밑에 책에서 있는 것 가운데서 좀 중요한 개념들은 제가 몇 번 특강 형태로 추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성적입니다. 자, 절대평가를 합니다. 상대평가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하는데 몇 점부터 A고 B고 C인가요? 라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성적이 나온 다음에 결정합니다. 제가 시험 문제를 아주 어렵게 내는 경우는 지난 학기에 E클래스 온라인 시험으로 시험을 본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평균 60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간고사 때는 평균 90점이 나왔거든요. 이게 난이도 조절을 한번 했더니 평균 90점에서 평균 60점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평가 몇 점인지를 말을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 보고 성적을 매길 겁니다. 절대평가의 기준은 뭐냐면 이 학생은 정말 A를 맞을 만큼 노력했고 A를 맞을 만한 실력이 된다 그러면 A를 줍니다. 이 정도면 B가 안 된다 그러면 C를 줍니다. 지난번에 절대평가를 했지만 저는 F를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줬습니다. 정말 실력이 안 되는 학생들 F를 줘야 되죠. 중간고사는 30%, 범위가 좀 약간 작기 때문에 30%, 기말고사는 40%, 과제 1, 과제 2가 있습니다. 과제 2는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순서도가 주마다 이렇게 나가는데 대략 한 10주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전체 14주 가운데서. 이번 주 안 나가죠. 이번 주 빼고. 다음 주도 나갈까요? 다음 주도 아마 안 나갈 것 같습니다. 한 10주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10주 정도 나가니까 10점씩 10번에서 100점 만점에 10% 기여를 하고요. 과제 2는 뭐냐면 프로그램 짜는 게 나옵니다. 학생들이 알고리즘 수업인데 프로그램 한 번도 안 짜봤어요 라는 불만들을 대단히 많이 해서 그래도 많이 줄인 겁니다. 제가 처음에 알고리즘 할 때는 막 3개, 4개씩 있는데 지금 2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C나 자바를 이용해서 파이썬은 안 되고요. C나 자바를 이용해서 지정된 제가 이제 문제를 줄 건데 그 문제를 알고리즘으로 설계하고 순서대로 그린 다음에 프로그램을 짜서 제출하는 겁니다. 아셨죠? 리포트로 제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석. 자, 주마다 일주일 단위로 수업을 들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영상을.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동영상을 못 듣게 클로징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결석이 되죠. 사이버 강의니까 이번 주 바쁘니까 내가 다음 주에 미뤄서 들어야지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미루어서 듣는 거 불가능합니다. 주어진 기간 안에 그 주의 동영상 수업이 끝납니다. 그렇게 출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석을 5주 이상 하게 되면 이 클래스가 자동으로 F학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다 100점을 맞았는데 F 나갈 수가 있습니다. 꼭 주마다 동영상을 돌아야 된다. 그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올라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 걸 직접 들으면 출석 체크가 안 되고요. 이 클래스를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클래스. 그래서 이 클래스 주어진 일주일 동안 들어야 되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더 보고 싶다. 혹시나 복습하고 싶다. 내지는 시험 공부 때문에 복습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유튜브 거를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중간 시험은 대략 10월 26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한 4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말고사는 12월 21일 21일이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은데 그 저녁 시간에 봅니다. 제가 미리 공고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6시부터 19시라는 게 뭐냐면 7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입장 가능한 시간입니다. 이 클래스에 입장 가능한 시간입니다. 6시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40분 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당합니다. 끝납니다. 6시 반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대신에
10분 시험을 덜 봅니다. 왜냐면 19시 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8시에 들어오셔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18시 20분까지는 40분을 보장받죠. 온라인 시험이라서 시험 당일 저녁에 성적을 공개하고 이의 신청을 바로 받습니다. 8주하고 10주째 그 프로그램 짜는 게 숙제가 2번이 나갑니다. 2번. 그래서 10점, 10점, 20점 만점인데 전체 반영하는 것은 10%고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기획했으면 순서를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려야겠죠. 그다음에 순서도에 대해서 코딩을 하고, 그다음에 코딩한 것을 소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났을 텐데, 여러분들이 GitHub가 있습니다. GitHub 오픈 소스 공유 사이트. GitHub 여러분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숙제를 올려야 됩니다. 올리고 나면 이제 GitHub 계정 URL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리포트에다가 써서 여기에 올렸습니다라고 저한테 계정 정보까지 같이 제출해 주셔야만 완성이 됩니다. 자,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과제에는 이런 이제 연습장을 제가 이 클래스에 올려놨는데 다운로드 받아서 이게 한 페이지짜리도 있고 2페이지짜리 있는데 길어지면 2페이지 다 쓰셔야 되고요. 짧으면 한 페이지만 해도 됩니다. 매주 나오고 여러분이 여기를 출력한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손으로 쓰고 그걸 이제 사진 찍어서 올려도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태블릿 PC가 있으면 태블릿 PC에다가 PDF를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 태블릿 펜 있죠. 펜으로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걸 업로드 시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온라인입니다. 비실시간. 코로나가 끝나서 강의실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요. 매주 3개 내지 5개 정도의 동영상이 올라갑니다. 짧으면 15분, 길면 한 30분 정도의 동영상이 매주 3개에서 5개 정도 올라오고, 이걸 다 일주일 내에 모두 시청하지 않으면 결석 처리가 됩니다. 내지는 일부만 들으면 조퇴라든지 지각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클래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동영상 출석에 관한 상태를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5주 이상 이렇게 결석하면 F가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면담. 종합정보시스템 상담 시스템에서 명담한 다음에 줌으로 저와 상담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강의실에 오셔서, 강의실이나 연구실에 오셔서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 수업에 관한 예고를 여러분들한테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아니면 제 전화나 전화번 입력하면 카톡이 뜨죠. 카톡으로 연락을 하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도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수업을 들으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컴퓨테이터널 띵킹, 컴퓨팅 사고력이 굉장히 넓어지고, 또 순서도 그림을 통해서 그림 그리는 능력, 그림을 통해서 개념 잡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답을 찾는 능력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